여기 끔찍한 일을 벌인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칼을 닫아버린 남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자 했던 영화 속 주인공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인기 만화 영화이며 영화로도 만들어진 바람의 검심의 히무라 켄신입니다. 켄신은 남들을 절대 죽일 수 없는 영날검, 즉 날이 거꾸로 된 돌을 들고 다닙니다. 그가 한창 활약한 칼잡이 발도제라는 명성을 떨칠 무렵 무수한 살인을 저지른 것에 회의를 느끼며 부와 권력을 뒤로하고 떠돌이 나그네가 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않는 불사를 맹세하며 진검을 버리고 아라이 샤코로부터 영날검을 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영날검은 날이 칼등에 있어 베는 것에는 거의 효과가 없을 정도이고 칼 끝에 둥근 부분에 반대에 날이 서 있어 찌르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하여 더 이상 살인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켄신의 의지가 보이는 무기입니다. 또한 켄신에게는 영날검의 의미만큼 과거의 아픔이 스며있는 흔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켄신의 얼굴에 나있는 십자 흉터입니다. 유키시로 토모에는 켄신이 살해한 아키라의 약혼자로 켄신을 제거하려 하는 막부파의 암살 조직 야미노부의 하수인이었지만 켄신을 사랑하게 되어버려 오히려 조직의 인질로 잡히게 됩니다. 토모에가 잡힌 것을 알게 된 켄신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쳐들어가 결전을 벌입니다. 하지만 결국 토모에는 죽게 되지요. 얼굴에 길게 나있는 상처는 사랑하던 여자의 약혼자를 죽이면서 생긴 것이고요. 짧은 상처 하나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에게서 생긴 것이죠. 그로 인해 이 상처는 그가 계속 짊어지고 갈 켄신의 업보를 상징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자신의 칼을 봉인시킨 자가 또 있었으니 2007년 극장용 일본 애니메이션 스트레인저 무황임담의 주인공 나나시입니다. 나나시는 일본어로 무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항상 붉은 머리를 검게 염색해야 하는 외톨이 칼잡이 나나시. 그의 칼 또한 쉽게 뽑지 못하도록 꽁꽁 동여매어져 있는데요. 그가 무사로 있는 동안 난을 일으킨 무리를 도와 어린 왕자와 공주를 자신의 손으로 죽인 그 칼입니다. 그로 인한 죄책감으로 다시는 칼을 뽑지 않겠다라고 마음먹고 유랑을 해온 것인데요. 주인공인 나나시는 호타로라는 명랑한 아이의 경호원을 맡게 됩니다. 꼬마 아이를 둘러싼 자객들 간의 혈투 속에서 나나시는 호타로를 구하고 자신의 각오의 짐을 조금 덜 수 있을까요? 이 칼의 봉인은 영화 후반에 풀리게 되는데요. 이 멋진 씬은 일본 검술 애니의 역사에 길이 남을 한 장면으로 기록될 듯 보입니다. 다음은 칼이 아닌 자신의 주먹을 스스로 봉인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2004년 바람의 파이터 체베달입니다. 체베달은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망한 후 일본에서 유명했던 한국인 무술 고수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주먹을 봉인한 이유는 한창 도장 깨기를 하고 있어 일본 본토에서 명성을 쌓고 있을 무렵 자신을 해치려 보낸 자객을 그만 죽여버린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륙을 벌인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무술 실력을 봉인, 자신이 죽인 남자의 집에 도복을 바치고 종살이를 하며 속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 오히려 주군이의 아내는 체베달의 인격과 사제의 자세에 감동해 자신의 남편을 죽인 체베달을 용서하고 도복을 돌려주며 계속 무도의 길을 가라고 합니다. 그 후부터 체베달은 봉인된 주먹을 다시 부활시키고 일본 무도협회에 도전장을 던지며 한국, 일본, 통틀어 양국 모두 인정하게 된 최고의 무도인으로 기억에 남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최고의 무기를 무의식 중에 봉인한 남자도 있습니다.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내일의 조, 한국에선 허리케인조로 방영되었는데요. 조는 자신의 절친인 야생마를 링 위에서 죽인 충격에 빠져 권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주먹을 날리려고 하면 구토 등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요. 그것은 거식증같이 어떤 행위를 할 경우 무의식 중의 거부감으로 인해 울렁증 등의 이상 증세를 보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친구를 죽인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그의 징크스는 또 다른 맞술을 만나 풀리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카를로스 리베라라는 복서입니다. 카를로스와 조의 경기는 둘의 진한 우정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명승부였는데요. 챔피언전을 앞두고 벌인 조와의 경기에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인 결국 호세 멘도자와의 결투에서 1라운드에서 패해 조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양 세계에서 동양의 칼과 같은 존재인 자신의 총을 봉인한 남자가 있었으니 2015년 영화 존 윅의 주인공입니다. 전설적인 킬러 존 윅, 일명 킬러를 죽이는 킬러였던 조직의 전설적인 존재였는데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조직에서 탈퇴, 손을 씻고 살아가던 중 아내는 병이 들어 이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던 중 마피아의 거대 조직 두목 비고의 아들이 오밤중에 그의 집을 습격, 아내가 마지막 주고 간 선물인 강아지마저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존 윅은 지하에 묻어두었던 자신의 무기를 봉인 해제합니다. 존 윅이 다시 돌아왔다고 소식이 돌자 온 도시가 떠들썩해지고 비고는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고자 조직에 비상경기령을 내립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남자 존 윅과 대규모 마피아들과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자신의 칼을 봉인한 남자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이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혹시나 이런 주제나 사연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나 영화를 알고 계시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애플맘TV였습니다.